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가 왜 주목을 받았는지 요 수소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이창양 산업장관이 민간 투자 총력 지원을 한다. 수소 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라는 이 얘기가 뉴스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늘 일진하이솔루스, 두산퓨어셀, S퓨어셀 등등 제가 소개드렸던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둘러볼 건데 제가 항상 요 부분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저만의 시나리오를 짜서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죠. 왜냐하면 수소 산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 투자 산업을 장려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 산업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그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수소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그 도와주지 않으면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지속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앞전에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뉴스 발표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해서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신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부분에서 공급 및 수요 부분 혁신과 신사업 창출 계획 등 산업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이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고 산업부는 민간의 정책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제 입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 대전환도 강조를 했고 그는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경우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그린 디지털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로서 선제적인 사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변화하는 통상체제와 국제 무역 규범에 대해서도 산업 협력과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되는 통상을 추진하겠다며 종래 해외 시장 확대 중심의 통상에서 벗어나 첨단 지식과 인력의 교류 등 첨단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어서 그린 통상 규범화에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설정하겠다고 주도했다. 이 장관은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과 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원전 수출과 일감, 조기 공급을 통해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신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수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한층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그 대열로 들어갔는데 이게 아직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틀 전 뉴스인데요. 평택의 수도권 첫 수소 생산기지가 완공이 됐어요. 하루 최대 7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요약을 보게 되면 산업부 평택 수소 생산기지 준공식이 개최됐고 연간 기준으로 수소차 43만 대 연료 공급을 하고 수도권 내 충전소 운송비 50%를 절감 효과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간 43만 대 수소차 연료 공급이 가능한 수소 에너지 시대에 교두보가 될 수소 생산기지가 수도권에 처음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아산구 가산업 단지에 위치한 평택 수소 생산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 중 평택 생산기지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창원 생산기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공이 됐으며 수도권에서는 첫 번째로 건립이 됐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게 되겠죠. 수도권에서 건립이 됐다. 그러면은 방향성 자체를 도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하루 1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자, 이게 보이시죠?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도 평택시와 민간에서 향후 수요 확대를 감안해 추가로 18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산업이 수소 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수소가 요렇게 생산량을 43만 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여러분들 시운전을 거쳐 갖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과 요런 거는 메리트를 잃어요. 언제 메리트를 잃어버리냐면은 수소의 가격이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수소를 이동을 하는데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소 가격은 무조건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기지가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수소는 전기차는 더 이상 수소에 대항할 수 없는 기술력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가 여러분들 쓰임새가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아요. 연료전지로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연료전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혁명적인 기술이 되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수소 연료전지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제 좀 친근한 이런 그 단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낯선 부분이 있죠. 분명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반가운 기사가 두 개가 지금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이제 그 월바이오텍이 지금 진출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내용은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그 사업 계획을 기업에서 지금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살펴볼 내용이 그 기업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좀 떴어요. 이제 각 기업 보고서들이 지금 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두산 퓨어셀, 뭐 범한 퓨어셀, 일진아이솔루스, 포스코홀딩스, 현대건설 이렇게 각각 떴는데 요것도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산 퓨어셀 제목이 더이아 가라. 그래서 2022년 연결 그 영업이익이 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영업 추정치입니다.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가 9억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부합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0년 수주 중 일부를 단기에 바로 인식해서 당사 추정 대비 매출 성장폭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고객사 재무 건전성 악화 등 대외 변수 유의해야 되나, 연간 수주 가이던스는 유지 선박용 연료정지 기존 등 성장 로드맵을 충실히 진행을 하고 있고,
고멀티플에 대한 타당성 충분. 그래서 바이를 52,000원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사실 목표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소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렸을 때부터 10년, 15년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수소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최근에 제가 유튜브 업로드 이후에도 이후에 수소가 오늘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막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수소를 뭐 수익 나왔다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절대 우리는 부자 대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동행 기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자. 2022년 연결이,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적혀있어요. 이건 조금 패스를 하고요. 더위가 누그러지면 반등할 수주. 2022년 전체로 보면 10월, 11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법 개정안 시행령이 여전히 최근 화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3Q302 수주 반등 여부가 가장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다. 최근 들어서 발전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ITB 시점이 다소 미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2에도 신규 수주 50에서 60 M와트 내외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동사는 연초 제시했던 수주 가이던스 240 M와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302 말에서 402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서 CHPS에 대한 기반한 프로젝트 및 SOFC 제품 관련 논의가 이른 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대외 변수가 영향력이 악화되는 23년에서 24년 수주 전망은 밝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 용어도 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한번 저도 같이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주 가이던스의 용어인데 MWH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요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어떤 용어로 쓰이는 건지, 메가와트로 이게 쓰이는 거구나. 메가와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은 바로 네이버에다 즉각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메가와트는 일단 뭐 출력량을 표기하는 그 전기 사전 용어라고 합니다. 전기 사전 용어. 그 다음에 CHPS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CHPS. 여기서 보면 CHPS에 기반한 프로젝트 및 SOFC 제품 관련 논의가 이른 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CHP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CHPS라고 하는 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영어로 클린 하이드래곤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청정수소 포트폴리오의 표준의 약자랍니다.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표준의 약자라고 해가지고 그 클린을 빼고 HPS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 RPS 지원 방식에 포함되어 있던 신재생 에너지 일부로 수소연료 에너지를 분리 전력 생산 및 판매 업체 수소연료전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발전 의무화의 첫 단계로 HPS
HPS의 시장 도입 방안을 의결했고 향후 구체적인 HPS 제도 설계와 연내 수습법 개정을 마친 후 2020년 동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CHPS에서도 의무 무이행 사업자를 전력 판매사로 해서 전력 판매사가 발전사 구매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 생산 전력으로 구입하게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제도라고 합니다. 의무제도. 그래서 의무제도에 기반한 이게 내용을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표준에 기반한 프로젝트 및 SOFC가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죠. SOFC 이게 내용을 다 찾아봐야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SOFC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표준,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내용을 보면 연료기체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전지라고 합니다. 내용을 제가 이걸 추가를 시키면 연료기체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전지. 이게 우리가 이 관련 기업을 투자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직업이 아닌 이상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단어라든지 이런 게 생소한 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 연구원들 수준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런 기업 레포트라든지 사업 내용을 참고할 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인터넷 같은 거를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표준에 기반한 프로젝트 및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제품 관련 논의가 이른 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23년에서 24년 수주 전망이 밝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좀 쉽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대외 변수와 상관없이 성장 로드맵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두산 퓨어셀의 지금 전망이 뭐 어찌됐든 간에 좋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두산 퓨어셀의 기업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제 투자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제 투자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 기반한 이제 논리를 저만의 가설을 적은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내가 건질만한 내용이 있나 없나 그 정도 참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산 퓨어셀의 기업 리포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크게 뭐 미동을 할 만한 기사 내용은 사실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포트의 목적이 저는 레포트를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하지만 참고할 내용만 기본적으로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산 퓨어셀이 아니라 오늘 이제 두산 퓨어셀은 소폭 올라가고 S 퓨어셀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제 수소가 지금 좀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범한 퓨어셀 내용인데요. 범한 퓨어셀 하반기 시장 전망인데 올해 상반기 IPO 공모 금액이 14.0조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
과거 상반기 표준 공모 금액은 1조 6,519억에 비교하면 10여 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반기 과거 연간 공모 금액과 비교하면 지난 2010년 8.5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수치를 갱신했다. 이는 1월에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12.8조 원의 공모 금액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수를 봐야 돼서 이 기업이 지금 어떤 현황인지에 대한 간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상장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장기적인 기업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레포트를 보고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전망성을 가지고 현재 어떤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 전망이 어떠한 식으로 이러하고 저러한 현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내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것들을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한 퓨어셀 레포트도 떴는데요. 뭐 중요한 건 없고 전혀 볼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좀 내려볼게요. 범한 퓨어셀 자 여기서도 잠깐만 볼게.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고 1990년 범한산업을 설립했고 주요 제품은 잠수함용 연료전지로 자체 압축기 기술력과 GS 칼텍스의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법인을 인수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장보고함 등의 납품 레퍼런스 보유, 그 다음에 전국 12개 수소 충전소 구축 및 11개 구축 진행 중 최근 해상 지상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다. 일단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잠수함은 보통 용도가 거의 군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군용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이제 국방력에도 돈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정용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현재 이제 진출이 돼야지 가정용에 대한 수소 연료전지가 일단 보급화가 되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물용 연료전지는 2020년 50메가와트에서 2040년 2100메가와트로 확대 전망이다. 동사는 현대제철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 바탕으로 PEMFC 대비 60% 이상 효율이 이것도 내용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수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또는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팩트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무슨 용도다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결론적으로는 건물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전력 효율을 어디 갔냐 내용이 50메가와트에서 2100메가와트로 확대 전망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통이 좀 커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 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업 이제 현황에 대한 영역을 좀 적어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군수 선박용 연료전지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제조 관계사 활용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38.6%,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44.6%고 건물용 연료전지가 11.3%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잠수함 연료전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어찌됐든 간에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수소에다가 이게 납품이 된다. 이 정도 비율이면은 일단은 이 기업에서 가장 1순위 사업이죠. 근데 뭐 수소 충전소도 밀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소 충전소가 민간 산업이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는 이 와중, 아니 뛰어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민간 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범한 퓨어셀이 굉장히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 내용을 토대로만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수소 충전소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세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게 여기서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 추가를 드리면은, 이 수소 연료 건물 연료전지 있잖아요. 이 건물 연료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태양광이라든지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한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패널이죠, 판넬이 아니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는 낮에 이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약간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 함에다가 그 에너지를 보관을 한 다음에 밤에도 이제 전기를 킬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용량이 작아서 계속해서 담을 수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에너지가 한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태양이 뜰 때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이 뜨던 안 뜨던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를 우리가 그 수소화 시켜 갖고 보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 건물용 연료전지가 산업화 대중화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중요한 가장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또 다음 유튜브 영상 때 준비를 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요. 제가 이거를 다 공부해 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요거 자료를 한번 정리해갖고 다음 시간 때 요건 해보고, 오늘은 가볍게 지금 이제 수소 뉴스에 뜬 부분들과 기업 레포트 뜬 것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가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연료전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그 분석은 다음 시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간단적으로는 지금 얘네가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이라 가지고 자, 다음 것도 보면은 이제 일진아이솔루스 이제 보고서가 떴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목표 주가를 7만원에서 55,000원으로 하향을 시켰네요.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 수소 장기 투자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일진아이솔루스가 오늘 올라서 3만원, 아직도 3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소 저장은 자동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수소는 당연히 자동차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국내 수소 연료 전기차 판매량 전망 하향 조정에 따른 승용 수소 연기 사업 부문 실적 조정에 기인해서 얘네들이 하향을 시킨 것 같고요. 근데 수소 연료 전지차는 전망이 뭐 판매량 전망 하향 조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나서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그 발전을 박차를 가하는 만큼 여러분들 기업 레포트 쓰는 애널들은요,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레포트들을 굉장히 지들 멋대로 막 바꿔버려요.
근데 다만 이제 참조하는 거는 어떤 현황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애널들이 잘 아는 부분들이 있어. 그 내용을 보는 거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애널들은 거의 약간 박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망이 좋으면 바로 좋다고 써버리고. 근데 그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올 때 얘네들은 기사를 써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농심을 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농심이 코로나 때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는데, 농심에 대한 투자 방식을 제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 이제 레포트를 제가 블로그에 굉장히 작성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작성을 했을 때 모든 증권가 레포트에서는 농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농심이 미래가 어둡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다, 하향이다, 하향점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농심이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좋은 기사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들의 그게 특징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 판매 대수가 뭐 저조하다, 하향이 있다, 이거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민간 산업에 대한 부분이 뛰어들어서 상용화가 되는 순간부터 판매량은 뛰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5년 이후에는 저는 충분히 많이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내용을 보면 국내 수소 연료 전지차 판매 대수 당초 11,000대에서 수준 전망을 했지만 연간 누적 9,320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거는 현재 시점인 거죠. 현재 시점인 거는,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향 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 지나가다 수소 충전소 본 적 있으세요? 수소 충전소가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수소차가 지금 당장 어떻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충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수소 가격이 심지어 아직 싸지도 않아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량은 저조될 수밖에 없지, 이 기업의 전망이 나쁘다 이렇게는 우리가 절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비됐고, 수소연료차 연구개발 이어지는 중이겠죠.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유럽 완성차 업체 등 수소 저장용기 테스트 제품 납품 기술 검증에 있고, 전기차 대비 효율 우위에 있는 상용차 시장, 국내외 완성체 업체 중심 수소연료전지 채택하는 상용차 비중 증가하는 점, 고무적 국내 버스, 청소차 등 상용차 중심 수소 전환 이미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생각과. 그 다음에 탄소 섬유 활용한 타입4 저장용이 사용되는 동사에 튜브 트레일러, 기존 튜브 트레일러 대비 더 많은 수소 저장 가능하고 무게 가벼워 이동 제한 적다는 장점, 그리고 수소 운송 수단으로서 역할도 크지만 거점별 수소 저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지금 이유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수소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지금 당장 우리가 10년 이상 투자를 잡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이 밸류에이션의 영업이익이 얼마큼 났니, 뭐 매출액이 얼마가 났니,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니,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금은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판매가 아직은 수월하게 민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진아이솔루스가 수소 탱크가 납품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주 고객 대상은 여러분들 그 회사일 수밖에 없어요. 버스 회사라든지 운송 회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수소차가 얼마나 팔리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참고를 해야 될 때는, 이 수소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참고할 때는 얘네가 그만큼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과 얼마만큼의 이제 부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돼요. 왜 그거만큼은 봐야 되냐면은, 얘네가 지금 당장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얘네들이 연구개발과 이런 거를 지금 박차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든 뭐하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을 볼 때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진아이솔루스도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도 있는데 제가 대충 내용을 찾아봤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수소 관련주입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아직 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작성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왜 수소 관련주인지도 제가 다음 시간 때 요것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수소에서 앞으로 저도 제가 수소를 투자하는 10년 동안 제 힘이 닿는 한 유튜브에 몇 년 이상을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수소 기업 리포트와 수소 뉴스 업로드 된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많은 상승이 높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유튜브 영상에다 간략 설명을 했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소탐 대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소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좋은 수익인데 절대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올라가도 분할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10년 이상 사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그렇게 10년 이상을 투자할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용이 괜찮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공감,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